안녕하세요. 지금 세대 응원단 단장 션토리입니다. 시작할 때 화면 보시면 두 가지가 좀 인상 깊죠. 하나는 다들 와서 어딘가에 저렇게 서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서명하시는 분들이 모두 같은 저지를 입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특징을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 처음이죠. 작년에는 충주 그란폰도였고 올해는 네이밍 타이틀, 네이밍 스폰서가 이제 산티니가 붙는 바람에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가 된 첫 번째 충주 그란폰도입니다. 그 산티니 그란폰도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로디 이탈리아 코스로 유명한 스텔비오 패스가 있는 이탈리아 알프스 보르미오 지역에서 열리는 그란폰도도 산티니 그란폰도입니다. 거기는 스텔비오가 들어가죠. 그 산티니 스텔비오 그란폰도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산티니 그란폰도의 특징은 같은 저지를 입어야 돼요. 산티니에서 주는. 그래서 이 저지 콜렉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 그란폰도가 산티니 그란폰도가 되면서 충주도 이탈리아의 산티니 스텔비오 그란폰도처럼 같은 저지를 입고 참가하는 대회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생소하지만 같은 저지, 산티니 저지를 입고 참가하는 그란폰도입니다. 산티니 스텔비오 그란폰도에서도요, 도착을 하면 아까 보신 것 같이 자기 배번이 적혀 있는 곳에 참가 사인을 해야 하는 보드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착을 하면 거기에 사인을 하는 걸로, 서명을 하는 걸로 그란폰도가 시작이 되고 그란폰도에 참가한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도 똑같이 그런 절차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네이밍 보드에 자기 배번에 서명을 했고 똑같은 저지를 입고 그리고 참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탈리아와 더불어 두 번째 산티니 그란폰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충주 그란폰도입니다. 이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 신청을 할 때 저지 사이즈를 기재하게 되어 있죠. 그때 항상 제가 입는 사이즈를 기재를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받아본 저지는 최소한 그 위에 사이즈 정도 되게 큰 게 왔어요.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라고 했는데 모두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주최 측이 현명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 사이즈로 하면 분명히 이게 안 맞는 분들, 작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모두 입어야 되는데 못 입는 분이 계시면 난감하잖아요. 근데 한 치수 정도 크면 커서 볼품이 좀 없을지언정 못 입는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지가 좀 컸어요. 내년에 참가할 때는 이제 저지 사이즈를 좀 줄여서 신청을 하면 된다는 걸 이제 학습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모두들 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저지가 똑같으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 우리 팀 같았어요. 2,000명짜리 팀, 원팀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는 게 굉장히 좋았던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제가 조금 떨어지니까 붙으라고 해주시는 팩들이 여러 있었고요. 또 뒤에서 길게 팩을 이루어 가도 불쾌하거나 싫어하는 팩 저는 못 만났거든요. 저지가 같다는 거 하나만으로 2,000명짜리 큰 한 팀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저지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내 팀, 진짜 나의 지인과 달리고자 한다면 그 지인 잃어버리면 찾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꼼지락대느라고 좀 늦게 출발했거든요. A조였는데 한 C조 중간쯤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앞에 가서 A조 분들과 이제 제대로 출발하려고 퍼레이드 구간에서도 조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날 날씨가요 너무 좋았어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 파란 가을 날씨, 그리고 구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덥지 않은 가을 날씨더라고요. 코스를 다 타고 나 보니까 심지어 이 충주 그란폰도의 코스는 햇볕이 쨍쨍 내려쪄도 그늘이 많아서 충분히 시원하게, 충분히 덥지 않게 탈 수 있는 코스더라고요. 근데 이날 구름까지 같이 있어줘서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자전거 타기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하늘도 파랗고 저지도 파랗고 이렇게 온통 파란색 물결이 출발을 했죠. 산티니 충주 그란폰드 코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티니 충주 그란폰드는요, 메디오와 그란폰드 코스로 나누어져 있어요. 메디오 코스는 67km에 870m 획고이고요. 그리고 그란폰드는 119km에 1600m 획고가 있는 두 가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란폰도를 탔고요. 메인 어필이라고 할 수 있는 어필이 두 개 있고요. 하나가 제릅제, 그리고 하나는 네리티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가 다 굉장히 무난합니다. 보통요, 남산 오르실 수 있으면, 남산이나 북악 오르실 수 있으면 어필 충분히 오르실 수 있습니다. 충주 그란폰드 코스 전체가요, 풍광이 굉장히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출발하고 얼마 안 되면 저렇게 수주팔봉을 이렇게 앞뒤로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코스 지나가게 되고요. 수주팔봉 지나고 나면 그럼 그 뒤로 이제 평지 쭉 달리는데요. 뒤에서 보는데 그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달리시는 모습들이. 그래서 바짝 뒤에서 붙어가고 있으면 영상에 안 담겨서 살짝 옆으로 중앙선 쪽으로 살짝 와서 일부러 찍었는데요. 편집하면서 봐도 너무 그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렸습니다. 이렇게 달리면 또 어필 나오죠. 또 어필 나오면 또 열심히 올라가 줘야 되고요. 또 올라가게 되면 다운힐 나옵니다. 낙타등 코스가 좀 많아요. 충주 그란폰도 코스는. 근데 그 낙타등들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탄력으로 올라가면 한 절반은 올라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오면 또 탄력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신나게 달릴 수 있는 재밌는 코스로 되어 있고요. 특히 저렇게 다운힐들이 굉장히 사람 친화적, 라이더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헤어핀도 없고 각도 세지 않고. 그래서 다운힐도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다운힐도 굉장히 재미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올라가는 어필이 첫 번째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추점곡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 추점곡에도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 여기도 남산이나 북악 정도 오르실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오르실 수 있어요. 이 추점곡의 거의 끝에쯤 가면 끝 무렵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길도 전 너무 예뻤어요. 이날 특히 하늘도 파랗고 빛이 위쪽에만 있어서 위에만 더 파랗게 보이고 길 양쪽에 살짝 있는 이끼, 그리고 아래에 있는 낙엽,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무슨 그림이나 만화 같았어요.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만 그랬는지도 몰라요. 저는 설설 가서 이런 거 구경하느라고 그렇게 추점곡에 넘었습니다. 넘으면 그 다운힐 신나게 내려가죠. 다운힐 내려가면 수안보를 지나게 돼요. 온천 있는. 그래서 리조트 지나가게 되고 곧바로 제1보급소 나옵니다. 사실 1보급소 잘 안 들리는데요. 이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렸어요. 사실은 하나는 파우젤 주셔서 파우젤 먹으려고 들렸고, 또 하나는 물 얻어가려고. 바나나를 까고 있는데 물을 떨어뜨렸고요. 그 물을 줍는 순간 바나나를 떨어뜨려서 바나나는 버리고 물만, 파우젤하고 물만 먹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해서 제2보급소를 향해서 가는 길인 거죠.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지릅제 나옵니다. 지릅제가 콤 구간이에요. 이 지릅제도요, 무난합니다. 사실은 콤 구간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난한 어필이고요. 그리고 이쪽 길이 월악산 국립공원 입구로 가는 쪽이에요. 그래서 길도 넓고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올라가는 길들이요, 이 길도 너무 예쁜 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전 다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날 빛이 좋아서, 볕이 좋아서 태양, 구름 사이로 나오는 태양하고 이 초록, 그리고 살짝 가을 냄새가 나는 이 공기하고 잘 어울려져서 멋진 길이구나 하고 올라갔습니다. 지릅제가요, 얼마나 무난한 어필이냐면요, 전체 코스에서 한 32km 지점에서 시작이 돼서 35km 지점 정도, 그래서 3.5km 정도 길이입니다. 평균 경사도가 6%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균 경사도의 거짓말에 속잖아요. 처음에 뭐 2% 이랬다가 마지막 뒤에 가면 10% 이렇게 되는데, 근데 지릅재는 꾸준히 6%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라이더 친화적인 어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릅재를 풍경과 풍광을 보면서 가다 보면 월악산 국립공원 초입도 나오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하고 같이 오르니까 별로 힘들지 않게 그렇게 오를 수 있습니다. 콤은 뭐 다른 분들 몫이니까요. 콤에 대한 집중을 하실 분들은 빨리 올라가시고, 안 그럴 사람들은 이렇게 경치 보고 얘기하면서 오손도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올라가면 이 지립재도 아주 쉽게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지립재 정상은 콤 계측을 지나가면 이제 다 온 거고요. 그리고 지립재 정상 다운힐은 대회 주최 측에서 속도 제한을 걸어놨어요. 40km 이상 넘지 않는 속도로 내려가야 시상에서 제외가 안 됩니다. 다운힐 속도 제한을 건 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아프면 병원 가기 어렵잖아요. 응급실도 그렇고. 즐겁게 나온 대회에서 다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다른 때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운힐 안전을 위해서 속도 제한을 건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데요, 지립재 다운힐도 굉장히 재미있게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헤어핀이 별로 없고요, 각이 세지 않습니다. 같이 내려가시는 분들이 다 같이 천천히 내려가니까 그냥 오손도손 내려가면 되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내려가면 이제 이 보급소를 향해서 갑니다. 이 보급소 가기 전에요, 그란폰도하고 이제 메디어폰도하고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란폰도, 메디어폰도 갈림길을 지나서 있는 그란폰도만의 보급소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참 좋은 열차가 많이 있었어요. 고속 열차도 많이 있었고, 주변에서 저렇게 깽가리 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하는 지역 주민들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갔죠.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요, 내가 도움을 받아서 얻어 타고 갈 열차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열차를 얻어 타고 열심히 가다 보면 그란폰도와 메디어폰도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메디어폰도, 오른쪽으로 가면 그란폰도 코스인데, A조 분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전부 그란폰도 가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요 분기점에 왔을 때는 모두들 그란폰도 쪽으로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얼마 가지 않으면요, SK 주유소 나와요. 그 주유소 앞마당에다가 제2보급소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물 굉장히 자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부족해요. 물통 2개씩 갖고 타는데도. 그래서 보급소에서 물 충분히 마시고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3보급소를 향해서 갔죠. 이 보급소에서요, 좀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지체를 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보급소와 3보급소 사이의 길이가 5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보급소는 딱 100km를 타면 나오는 거리예요.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50km로 좀 멉니다. 중간에 배고파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열심히 타면 더 빨리 배고파지겠죠. 충분히 달릴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보급소에서 될 수 있는 한 보급을 충분히 받고 충분히 먹고 휴식도 하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목표는 3보급소까지 이제 논스톱으로 가는 거였죠. 많은 분들이 함께 갔습니다. 빠르고 좋은 열차가 많더라고요. 이제 2개의 메인 어필 중 마지막 어필인 느리티제 입구에 가다르게 됩니다. 느리티제 입구는요,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 이제 앞으로 나올 이 어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풍경이 굉장히 좋은 풍경이 나옵니다. 초반에 약 어필을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려고 했어요. 느리티제 마지막에 각이 좀 센 걸 사전 학습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쓸 힘을 조금 축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느리티제 초입부터요, 카메라에 배터리가 다 된 걸 모르고 열심히 느리티제를 넘었더니 영상이 없습니다. 느리티제를 넘은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느리티제 넘은 다음부터 배터리를 교환을 해서 느리티제를 넘는 영상만 없습니다. 느리티제 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제3보급소에 도착을 했죠.
두 번째 컷오프가 있었죠. 두 번째 컷오프가 1시 30분에 덕전 초등학교 앞이 컷오프입니다. 이 보급소에서요 3보급소까지의 거리가 50km잖아요. 그리고 덕천 초등학교 앞 80km 지점쯤에 마지막 컷오프 구간이 있거든요. 이 50km 구간을요 솔라를 하기에는 좀 멀죠. 그래서 자기의 속도에 맞는 적절한 팩을 만나야 합니다.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자신의 속도에 맞는 팩을 찾아서 함께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르다 싶은 열차를 탔다가 조금 힘들면 또 속도가 조금 느린 열차 다시 올라타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50km를 갈 수 있었는데요. 특히 저 두 분과 함께 간 거리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이 보급소와 3보급소 사이가 50km나 되다 보니까요 저는 중간에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많이 먹거든요 저. 근데 50km 사이에 보급이 없으니까 물이 달랑달랑한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물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덕천 초등학교 앞 컷오프 지점이 딱 나왔는데 거기서 물을 주고 계시는 분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란폰도 계측이 넘자마자 멈춰서서 물 보급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앞에서 끓여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했어요. 물을 보는 순간 멈춰야 됐기 때문에 인사도 못했습니다. 완전 오아시스였어요. 그때 그 물이 아니었으면 진짜 목말라서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은데 딱 필요한 지점에 물을 보급해 주시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 선 다음에 보니까 저 열차가 꽤 길었던 모양이에요. 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또 서서 물 보급을 받으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물 보급을 받고 다시 출발을 할 수 있었죠. 충주가 멋있는 곳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로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과 자전거로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다 처음 보는 것 같고 왜 더 멋있을까요? 자전거로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이. 멋있어. 100km 탔어요. 100km 딱 지금. 그렇게 풍경을 보면서 열심히 달리다 보면 이제 마지막 보급소 딱 100km 지점에 있는 제3보급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3보급소가 딱 100km더라고요. 나머지 이제 앞으로 남은 19km를 휴식 또 에너지 보충하고 가는 거죠. 이번에는 보급소를 다 들렸거든요. 1보급소, 2보급소, 3보급소를. 근데 1보급소는 파워젤 물 때문에 들렸던 거를 제외하면 1, 2, 3보급소가 상당히 적절했습니다. 2, 3보급소 사이가 좀 멀었던 거 빼놓고는 장소도 널찍해서 자전거들이 누워 있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요. 근데 특식이 있었어요. 콩 국물에 도넛이 들어가 있고 저는 처음 보는 보급이었는데 사실 제 입맛에는 좀 맞지 않아서 저는 뭐 많이 먹지는 않았고요. 대신 다른 걸로 열심히 배 채우고 그러고 갔습니다. 봉사자분들이 하도 열심히 해주셔서요 다 먹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하더라고요. 출발을 했는데요, 제3보급소가 충주호에서 가장 유명한 절경 중에 하나인 악어봉이 있는 곳이에요. 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악어봉이 그 등산로 개장을 안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열렸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악어들이 충주호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절경들이 있는 곳이고 오래간만에 개장을 해서 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차가 뚝 끊긴 채로 이제 제가 가고 있었는데 저 끝에서 어느 한 분이 길을 막고 계신데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쭉 가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알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우리 공식 포토그래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갔는데요, 나중에 사진 확인을 하니까 제 인생샷이 찍혀 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일부러 차 다 막아놓고 찍은 것 같이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너무나 멋진, 역시 사람은 멀리서 봐야 멋있어 보이는 그런 인생샷을 충주 그란폰도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리면 이제 나머지 한 19km 정도는 금방 끝납니다. 계속 낙타등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 하면 이제 충주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119km의 그란폰도가 끝나는 곳은 달천변에 있습니다. 종료 계측 구간 통과를 했죠. 그렇게 충주 그란폰도 건강하게 사고 없이 마치고 충주 종합운동장 들어오니까요, 뭐 파티가 벌어져 있더군요. 트럭 가득히 무알콜 음료 있었고요. 산티니 그란폰드의 그 이탈리아 감성을 느끼게 해주실 요량으로 스파게티를 주셨습니다. 120km 타고 와서 먹는 맛있는 무알콜 맥주는요, 기가 막혔고요. 120km 타고 먹는 스파게티는 너무나 맛있었어요. 굉장히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코스로 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문경세제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풍광이. 근데 지금은 이제 문경세제 그란폰도하고 충주 그란폰도가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절반씩 나눠서 두 대회가 있으니까 두 대회를 합쳐서 큰 그란폰도 대회로 발전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산티니 충주 그란폰도였던 것만큼 내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란폰도가 되기를, 산티니 스텔비오 그란폰도 같은 그런 국제적인 대회가 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